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각이 섰습니다. 쉬운 네. 투자 증시 각도기 국학상 준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 네.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특별히 10월 말에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바람에 흔들릴 때 내 꽃봉오리를 꼭 피울 거야. 이런 심정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으시고 바로 저희가 지향하던 바죠.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드렸어요. 그죠? 우리 이빨 꽉 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피는 것, 꽃향기가 나는 것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정말 잘하셨다고 치아와 인사와 격려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주자. 잘 참았어.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늘 웃으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에 이 증권, 주식, 투자, 금융 관련해서 정보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부족한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저희는 항상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쌓아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긴 한데 현장에서 저희가 해왔던 성공했던 방법들을 최대한 노출을 시키려고 하죠. 너무 까놓고 노출하는 건 안 되지만 은근히 저희들이 포지션이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를 그동안 꽤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거는 투자하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좀 진짜 찐 투자에 그냥 해설사가 아니고 우리는 선수거든. 필드에 네. 우린 검투사잖아. 그지? 칼로도 쑤심을 말해 이렇게 다쳐보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과정도 워낙 많이 겪어봤던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걸, 이럴 때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걸 하는 그런 몇 가지 팁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쳐봤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다쳐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걸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채널을 좀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제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뭐 하냐 그냥 보면 되지. 저는 사실은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소음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소음이 많아서 저희는 최대한 소음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채널이니까 저희가 신호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음이 아니고 신호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소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채널을 알려주셔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는데 좀 안타까워서 안 되겠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좀 휘둘리고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저희를 욕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뭐 댓글로 야 이 바보야, 나 더 험한 말 나올 뻔했어. 뭐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길을 가는 거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의 길을 가서 성공적인 길로 가려고 우리는 계속 노력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휘둘리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채널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리고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네. 네. 오늘 기분 좋을 만하죠. 사실 네. 코스피, 코스닥 2.4, 2.2%씩 올랐는데요. 저는 아웃퍼폼 했어요. 게다가. 축하드립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 네. 흔들렸지만 힘들었어. 오늘 좀 외국인이 역대급 매수로 들어왔던 게 좀 그렇죠. 눈에 좀 많이 띄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한 1조 1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엄청나요. 코스닥에서 2,500억인데요. 네.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2,500억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아니지. 역대급 3위. 그럼요. 예, 해당됩니다. 7배 더 해야 돼. 7배. 네. 7배면 얼마야? 27에 14, 57에 35. 1조 7천억 산 거나 마찬가지지. 네. 거래소 환산으로 치면. 네. 네. 7배 작은 시장이니까. 이거 사실 지난 한 달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코스닥에서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네. 역대급이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맞아. 게 같이 코스닥이 올랐던 사례 이렇게 많이 사면은 말씀드리고 과거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쵸. 그렇죠. 예, 역시 우리 뭐 한 달 뒤 찐 수익률이 투자자 나침반 틀려요. 아이고. 네. 네. 이렇게 역대급 매수가 들어오면 한 달 뒤에 평균적으로 10% 정도 코스닥 네. 지수가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역대급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지금부터 한 달 뒤
수익률도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무슨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들으셨어요? 나는 사실 되게 두근두근해. 지금 왜냐하면은 뭐 지수상으로 보면 되게 높으니까 2,400 왔고 올해 네, 고점 부근에 왔으니 또 팔아야 되는 거. 물론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이상 현금 비중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신규로 들어오셨던 분 외에 현금 갖고 들어오신 분 외에는 그분들이야 좀 줄여야 되겠지 앞으로도.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현금을 좀 늘릴 거야. 저는 이제부터는 네, 뭐 그렇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기에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시장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10월 달 내내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는데 계속 얻어맞았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는데 막 계속 했잖아, 우리를. 네, 제가 왜 괜찮아요. 괜찮아요 했냐면 이런 정도의 환율 흐름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한국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얻어맞지 뭐 그래. 죽여봐 한번 이러면서 있었는데 막판에 힘들더라고. 음,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한 소감 어떠세요?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외사들에서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국내 한국 시장이 최고 탑픽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야 좀 그거를 좀 실천에 옮기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가 불확실성이라고 여겼던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음, 지금부터 들어오는 시장이 음, 진짜 이제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겪었던 이슈고 달라진 금액도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크게 뭐 우려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살짝 물건 좀 나오곤 하겠지. 뭐 그런 정도는 뭐 받아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빅히트 있잖아요. 아, 네, 빅히트가 10조가 넘었었잖아. 네, 그래서 너무 비싸다 해서 두들겨 맞아갖고 5조까지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엔터 합쳐봐야 3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 자산 중에 특별히 금융 자산 중에서 제일 싼 게 어딘지 아세요? 한국 금융 자산 중이요. 금융 자산 중에서 뭘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제일 싸요. 예, 거래소하고 그 코스닥 그 장 내에 있는 주식이 제일 싸. 장 밖으로 나가면 비싸죠. 음, 그죠? 스타트업 비싸지, 벤처 비싸지, 엔젤 비싸지, 다 비싸. 쉽게 얘기하면 동네 식당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걸 P2P라고 그러나? 돈 모아갖고 투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밸류 측정이 엄청나. 회사 하나 그렇죠. 차리면은 몇십억 몇백억 그냥이야. 우리 이거 만약 증시각도기 회사로 하면 한 돈 100억 받을 수도 있어요. 평가 돈이 100억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100억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꿈인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내보다는 장외 시장에서 많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 너무 싼 거야. 근데 되게 골 때리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 외 시장에 있는 애들의 목표는 뭐예요? 장내로 그 올라가는 들어오는 거죠. 거야. 예. 리스팅 그러니까 그 상장 등록 이거가 목표거든요. 근데 밖에서 가격이 이만큼 높아. 얘네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높아져. 상장을 하고 나더니 다 쪼그라드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잘라줘야 돼. 난 그게 빅히트 같더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971년도 브레튼 우드 체제 끝나면서 우리는 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화폐의 시대에. 종이 화폐의 가치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욕 먹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엄청 싼 거 아세요? 서울시가? 서울시가요? 네. 다른 나라에 다른 비하면 나라에 비하면. 네. 뭐 베트남 같은 데도 그 소득 대비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비싸. 소득 대비로 따지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한 예를 들어 반값 좀 안 되는 가격인데 소득 수준이 10분의 1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비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좀 웃기지. 내 주변에 변리사, 변호사, 의사, 뭐 우리 뭐 투자하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집값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작은 거야 결론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뭐 베트남처럼. 네. 아니 어쨌든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폐 경제 시대에는 그리고 거기에다 화폐를 더 공급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에 대한 구분을 두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화폐가 노는 시장은 당연히 화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만큼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실물은 그렇게만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물은 화폐 시장 대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폐가 노는 시장과 실물 시장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화폐 공급을 줄일 수 없다. 이거를 해서 실물에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쳐서 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좋고 실물시장은 좋아지는데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덜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어쩔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좀 많이 흥분했네요. 네. 네.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두근두근 해가지고. 수업을 방금 들은 것 같았어요. 두근두근 해가지고. 오늘의 이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삼성전자 얘기,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어요.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네.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칩 공급하는 거를 허가를 해줬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4일 기준으로 이제 화웨이의 칩 공급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삼성전자, 소니, AMD, 인텔 등 이제 6개 기업이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네. 퀄컴, 미디어텍, 하이닉스는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화웨이 칩을 위탁 생산하던 TSMC, 여기가 사실 변수잖아요. 그렇지. TSMC도 화웨이를 위한 제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28나노 등의 이제 고난도 기술이 아닌 좀 약간 저난도 기술만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회로 선폭이 두꺼운 거. 네, 16나노 이상의 첨단 공정은 아직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점점 이제 해결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됐으니까 오히려 어떤 식으로 그 참 골치 아파요.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TPP 다시 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TPP를 다시 하면 한국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장에 찬물 끼얹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TPP를 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TPP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네, 사실 뭐 트럼프가 했던 걸 다시 되돌리기 정책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은 그대로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예. 네.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뭐 파리 기후 협약도 다시 트럼프가 탈퇴를 했었는데 그거 다시 도로 하겠지. 가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고요. 뭐, 네. 네, 뭐 뭐 어제는 트럼프 얘기하고 오늘 바이든 얘기하네요. 진짜. 그러게요. 저희가 어저께는 정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갑자기 그렇고 바뀌었어요. 저녁 미국 시간에. 시장도 틀렸어요. 우리는 시장 보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완전 뒤집히니까 시장도 또 뒤집히고. 그렇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골 때리네. 갑자기 확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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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무난히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100% 개표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이제 빨리 확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국정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의 불복, 그다음에 뭐 연방 대법원까지 이 이슈가 올라가면 네. 그럼 뭐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은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그렇게 되면 증시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지 프리드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면 별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증시는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직진했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뭐 버벅버벅 그런 뉴스가 뜨면은 뭐 그러니까 올랐을 때 버벅버벅한 뉴스 나오면 떨어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은 받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오늘 미국 증시를 봐서는 달리고 싶었는데 이제 불확실성 일부 해소되니까 달렸다. 묶여 있었던 질곡을 끊어버리고 그냥 달렸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미국 대선 이슈가 막 트럼프가 이제 소송을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름 한 달 지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부터는 환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이 다시 20원대로 내려왔죠. 원달러 환율이. 예, 위안화를 많이 봐야 돼. 위안 달러 환율이요. 6.63으로 다시 오늘 조금 아침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이
7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7을 방어할 것처럼 얘기했거든 분명히. 그때 6.7 깨지고 나니까 그 위안화 산정 방식을 바꿔가지고 올렸어 다시 6.7로요. 근데 이거 또 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가 기조가 될 수 있다. 음,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외국인들의 오늘 같은 행동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번이나 작년에 이거 봤다가 박살났고 한 번. 올해도 이거 얘기했다가 지금 한 달간 박살난 거 아니야. 자, 3, 4번 갑니다. 자, 한 예측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못하지. 네. 못하는데 어쨌든 기조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달러하고 유로는 모두 약세로 가는 거야. 지금 창궐 했잖아, 지금. 창궐 하자. 어때요? 지금 사상 최대 아니에요? 아, 네. 네. 어저께 미국 4일 기준으로 네.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하루에 10만 2,600명입니다. 역대 최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묻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는 4월 이후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니까. 해석하기에는 이게 악영향이라고 하긴 좋지만 절대 악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잠깐 빠졌다가 부양책 나와서 쭉 올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악재인 것 같은데 부양책 나와서 호재가 되고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여기서 호재라는 건 돈을 푼다는 얘기인 거고 돈을 푸니까 당연히 달러 유로와 약세가 되는 것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 해결했으니까 어? 얘네는 이거 지금 갖다 보건에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후진국이야 따지고 보면 그 보건 의료 이쪽이 완전 후진국이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다 가난해. 보건 의료가 다 가난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새로 쏟아 부어야 돼.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로와 달러 약세가 되고 그래봐야 사회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나? 근데 우리 여기 아시아 쪽에 중국이나 여기서는 이제 돈 풀면 이게 바로 경기 그 순환 사이클로 돈이 들어가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아시아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오늘 그렇죠. 홍콩도 그래서 덕분에 많이 올랐죠. 네. 홍콩도 3% 올랐어요. 우리보다 더 올랐어. 네. 흥분 안 하게 정말 생겼으니까 지금 핫하네요. 예. 핫합니다. 진짜. 더워 죽겠네 아주. 열내면 안 되네. 머리 빠지는데. 네, 안 그래도 네. 이제 부양책에 이제 좀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에 이제 추가 부양책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사실 블루웨이브를 기대를 했었을 때는 2조 5천억까지 봤었거든요. 고릴만 삭스에서는. 근데 뭐 그렇게는 아마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부양책이 혹시 안 나오게 될 경우,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실물 네. 경기에서는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 일부 몇 개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네. 여행, 항공, 외식 업체들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추가 지원을 지금 못 받으면서 구조조정 계획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4분기 들어서 이제 모기지를 받은 가구의 7%는 대출금을 못 갚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의 무려 41%도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계에 지금 현금이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만큼 빨리 부양책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진짜 이번에 미국이 정말 후지다는 거를 너무 많이 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부양책이 뭐 2조 5천억이건 1조 5천억이건 1조건 빨리 네. 통과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또 오랜만에 테슬라 소식인데요. 보험 사업을 이제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보험 사업을 이제 전기차 사업의 40% 수준까지 성장을 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그렇지. 수리비 또한 테슬라에서 더 잘 조사할 수 있다. 이로써 고객의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다. 머스크는 사실 이전부터 첨단 안전 시스템을 테슬라가 갖췄기 때문에 네. 사고 발생률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낮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를 낮춰서 제공할 수 있다. 다르게 책정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작년 8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체 보험 사업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타 보험사보다 20-30% 저렴하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테슬라 소유주가 미국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보험에서 가입한 거랑 테슬라 보험을 가입한 거랑 비용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62만 원 정도 되다가 이제는 22만 원 수준으로 진짜 3분의 1이나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그림 잘 그려요. 사업 진짜 잘해. 이런 큰 그림 보면서 이번에 그 베타 서비스 갔잖아요.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의 베타 서비스를 갔는데 어떤 사람한테 줬냐면 운전 느리게 하는 사람한테 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줘도 사고 절대 안 낼 사람이야 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건 뭐냐? 데이터가 있다는 거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사고 안 내. 이런 사람한테 네. 옆에서 갔다 와서 치는 거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그대로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 그렇지. 있겠죠. 그리고 얘 운전 승양 보니까 겁나 빨리 무조건 풀엑셀이야. 이런 애들은 보험 그냥 가입 안 거절, 시키고. 거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지금 국내 보험사들이 음. 손해율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자동차 보험 네. 이 사업에서. 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사실 절대 손해율 때문에 사업에 적자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빅 브라더예요. 근데 우리 곽현수 연구원하고 얘기할 때 앞으로 이제 국가가 빅 브라더가 돼서 국가의 힘이 굉장히 세질 것이다. 이 그 빅 테크 기업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직은 없고 그거를 결국은 국가가 제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담에서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걸 내보내려고 했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아쉽네요. 못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해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컴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컴플의 지적을 받게 됐다라는 거는 단순한 개인 채널 수준은 아니다. 이제 수준이 되게 올라왔다. KBS, MBC에 준하는 그런 느낌.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러게요. 엄청 컸구나. 이제 KBS, MBC보다 우리를 더 많이 보는구나. 라고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커졌으면 합니다. 네,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벌써 21분 지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빨리 하시죠. 네, 이제 더 이상 안 떠들게요. 조용히 가만히 있을게요. 근데 다섯시. 때마침 끝났습니다. 뭐 저기 상장 폐지되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슬픈 소식이라. 네,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상장 폐지를 이제 의결을 했고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네. 예전에 논란이 됐었고요.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근데 무려 개인 투자자가 6만 4천 명이 지금 이 주주라고 합니다. 발행 주식 수의 한 34.5%, 3분의 1이 개인 투자자 물량이라는 거죠. 네, 거래 정지 직전에 시가총액이 4,900억인데 개인 투자자 물량이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계열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한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하면서 티슈진이 이로써 이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정리 매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리 매매하면 보통 막 7, 80%, 막 90%까지 막 하락해가지고 거래가 되잖아요. 코오롱은 정말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식회사라서. 네, 이렇게 잘라 먹으려고 주식회사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 아시죠? 이 주식회사의 근원 동인도 주식회사. 네, 그 잘 아시잖아요. 저기 스페인에서 1492년에 레콘키스타를 통해서 반도를 점령하고 그라나다 반도를 완전히 그 기독교들이 점령하고 나서 그 뒤끝으로 장렬시켰던 게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이죠. 예, 그걸 아람브라 칙령이라고 하죠. 네. 아람브라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쫓겨났냐면 너희들은 니네들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나가라. 단 현금과 금과 보석과 보물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을 빼놓고 다 가지고 가라. 뭘 갖고 갔겠어요? 맨몸으로 나간 거야. 가축들 몇 개 끌고. 네, 그러니까 그 터전들 거기에 이제 주요한 사업들의 중추 사업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그래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뺏겨갖고 쫓겨나면 안 되겠다. 대비책을 세워야 네, 대비책을 세운 거죠. 네. 그래서 투자한 것까지만 딱 잘라 먹히는 주식회사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그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해보시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의 역사라고 조기 책방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책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죠.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너무 길게 했네. 네, 여기서 빨리 이해해 주시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기분 좋은 저녁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